회원님들께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뭐죠? 벌초를 가야 돼서 이번 주에 회원 방송을 피곤한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실제 뭡니까? 벌초를 안 갔어요. 여러분들도 벌초 가시고 그러잖아. 추석 앞두고 그죠? 근데 시골에 계신 큰댁 형이 벌초를 다 미리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아침에 이렇게 뭐 상황들을 보니까 그 아침에 공개방송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녁에는 공개방송이 한 분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공개방송을 예정을 했더니 또 어느 분이 한 분 또 저녁에 9시에 한다고 하시네. 우리 회원님들은 1번, 비회원님들은 2번 한번 해보실래요? 비회원님들이 몇 분 들어오시고 그 상황을 봐서 대부분 우리 회원님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잘 끝났죠, 그죠?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잘 끝났어요. 이미 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 다만 이제 옵션 만기 흐름을 갖고 갔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를 좀 봐야 되지. 간단하게 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은 주 흐름 부분에서 우리 회원님들 공통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저를 잘 모르시는 김기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야. 그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비회원님들 중에서 도직구 타임 들으시는 분들은 계셔요?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도직구 타임에 나가는데 그죠? 그때 혹시 들으시는 분 7번 방송을 보시는 분 왜냐면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 방송한 부분들의 내용들이나 이런 거 중복되는 걸 좀 뺄 거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종목이나 뭐 섹터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하는 이야기도 꽤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그러는데 일단 미국 시장 그 움직임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뭡니까? 옵션 만기였지 미국 시장이. 그래서 옵션 만기 흐름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그 추세가 바뀌고 추세와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추세와 관련해서 취임권에 있었을 때 그 추세와 관련한 내용들 부분들을 우리 회원들은 다 교육을 한번 예전에 시켰었던 부분들인데 추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 추세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실적이 발표된 상황, 그죠? 종목의 추세가 바뀌는 시점은 실적 발표. 그리고 시장의 추세가 바뀌느냐 더 강화되느냐의 부분은 옵션 만기 이후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를 일단 상승 추세의 시장이 놓여 있었던 상황에서 잘 마무리를 했지. 그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했으니까 시장은 추가 상승에 대한 이 기대를 만땅을 갖고 가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미국 시장이 그죠? 법인세 납부 달이 9월이고 또 9월이 유택의 자금의 북클로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2일에서 24일까지가 세론 하샤나라고 그죠? 이 유택의 자금의 북클로징과 리밸런싱이 있는 그런 주간 흐름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미국 시장이 숨고르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상승 흐름을 보인 부분이긴 해도 조심하면서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섹터상으로 보게 되면 금요일 날은 반도체 쪽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지만 그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원전 관련주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섹터 부분들의 개별 뉴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을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인텔이 3.24% 하락을 한 부분은 전날 27% 내외에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호재 엔비디아의 투자에 의해서 급등했었던 인텔이 3.24% 약세를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대 하락.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반도체주는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으로 올라온 타이밍에서는 단기적으로 그죠? 이익 실현하고 보는 것이 낫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종을 잘 이용해서 뭐 매수를 하든 하는 부분이지만 단기적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쉴 수 있는 타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그죠? 개파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죠. 그죠? 물론 이제 아래권에는 달았지만 올라온 우리 시장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인텔, 뭐 AMD, 브로드컴, 뭐 TSMC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소 쉬어야 될 부분에 와 있다. 그죠? 반면에 그죠? 원전 관련주의 대표적인 부분이 오클로나 SMR이잖아. 그죠? SMR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몇 프로에 22.69% 급등했죠. 원전주들이. 그죠? 오클러가 29% 급등하고 SMR이 23% 급등하고 이미 뭐 영국과 미국의 원전 관련 뉴스 76조 투자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 목요일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섹터상으로 가장 상승이 셌었던 부분은 이 원전 섹터가 가장 센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때에 뭡니까? 우리 시장에 반도체를 추격 매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섹터를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갖고 가야 된다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미국 시장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은 뭐 미국 시장 움직임에 봤을 때 우리 관련 종목들이나 흐름들은 아주 월요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갭상승해서 또 음봉이 날지 모르지만, 그지? 자, 다우지수 0.37%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뭡니까? 0.72%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유로스탁이나 이런 쪽을 보면 윗꼬리를 살짝 맞은 부분이고, 자, 우리 시장의 지수로 보게 되면 이게 연봉입니다. 그죠? 연봉에 그죠? 이 상승 흐름이 세게 갖고 간 부분이지. 그래서 제가 요 하단 부분과 이건 이제 이미 뭐 지지난주 돌직구 타임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단과 하단 이 찍고 돌아 나오면서 이번에는 정책 모멘텀과 그리고 실적 관련주 순환하면서 이 상단 부분까지 체크하는 게 단기적인 사이클이다. 그죠? 그래서 요 상단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돼요? 이 3,590 뭐 요 정도 라인 부분. 그게 이제 이 연봉에서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좀 부분이 있다. 그와 관련된 부분도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언제입니까? 10월, 9월 17일.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으실 거야. 근데 제가 오늘 다 여기는 예상 상단 이거 보이시나요? 예상 상단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예상한 범위가 3,770이나 3,530. 그죠? 저도 지금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 흐름 정도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3,445에서 3,570 가는 이 상황에서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섹터가. 그래서 섹터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추격 매수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AI에 그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AI가 끝나는 게 아니고 확산하는 흐름이다. AI 산업에. 그죠? 그 근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급등을 했었을 때 그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뭡니까? 반도체가 이런 거지.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우리 회원들께는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긴 해도 이 추세에 하단을 찍고 돌파하던 자리, 여기 수렴해서 돌아나가는 자리, 여기서부터가 상승의 출발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주도를 하면서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상승폭으로 봤을 때 이 돌파하면서 상승했었던 이 폭만큼을 지금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여기서 지금 더 사는 건 저는 다소 부담인 거지. 왜냐하면 연봉이나 월봉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 그죠? 그런데 이 속도로 올라왔었던 것만큼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2, 4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3, 4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엄청 좋을 것이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깃발을 들고 끌고 올라오니까 사실 뭡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 AI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죠? 범용 레거시 반도체 쪽 부분, 이쪽 부분도 이제 뭡니까? 이게 HBM이나 AI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뭐 이런 쪽 라인에서 이 레거시 반도체, 특히 뭐 랜드 플래시나 이런 쪽 부분의 라인을 다소 변경을 하면서 AI 쪽으로 강화하니까 이제 D램 쪽, D램이나 랜드 플래시 그리고
뭡니까? 레고시 반도체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막 따라서 올랐단 말이지. 그 따라서 오른 부분이 단기적으로 매매할 만한 흐름에 여기서 더 이 속도의 흐름 부분으로 올라갈 것이냐. 추세가 금방 깨지진 않아요. 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하나오션과 관련돼서 조선주가 그죠? 조선주가 막 이렇게 급등할 때 그지? 여기서 안 사고 그지? 여기서 꼭대기에서 더 간다라고 샀으면 지금은 뭡니까? 2달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 그죠?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하고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종목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레이스를 감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잘 단기 매매자라면 잘 팔고 그리고 다음에 잘 맞춰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지. 그죠? 이 종목이 좋다고 여기서 사면 종합주가지수는 그죠? 종합주가지수는 8월, 9월, 8월에 박스권 보이다가 그죠? 9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9월에 지금 급등을 해버렸잖아. 근데 급등을 했는데 9월에 오히려 내려왔지. 뭐 또 내려왔다기보다는 똔똔이지 뭐 거의 그죠? 9월 요 시초가 그죠? 하나오션이 나쁜 주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주식인데 내가 9월 3일날 2일날 샀으면 안 좋은 주식이 돼버리는 거지.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급등하는데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급등할 때 오른 주식이 9월에 주도주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9월에 세게 올랐었던 하나오션은 7월 달에 주도주였지. 7월 달에. 그죠? 반면에 종합주가지수는 7월 달에 7, 8월 달에 횡보하고 있다가 9월 달에 급등을 했어요. 그럼 9월 달에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셨냐고. 그죠? 그래서 시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암만 좋은 주식도 제가 이제 비교를 드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이전에도 하이닉스 부분도 그죠? 여기서 요때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 잘 사서 단기 30만 원에 매도하고 조종받는 타이밍 어디에서 잘 샀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향. 자, 여기에서 30만 원, 28만 원에 샀다가 그죠? 25만 원 이하까지 내려오는 걸 견디고 그리고 나 지금도 계속 갖고 있고 계속 갖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장기 매매자예요. 중장기 매매의 자격이 있는 거지. 그죠? 왜? 중장기 매매자는 월봉의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들고 있는 게 중장기 매매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었던 이 8월 달에 내려왔었던 자국의 월봉이 요 5개월 이평선에 지지받는 데까지 내려왔었잖아. 두 달간의 조종이 몇 프로였습니까? 고점 대비 6% 그리고 뭡니까? 10% 저점까지 그러니까 16% 그죠? 그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고점 대비 한 18%가 내려왔다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언제 환호하느냐면 이때 환호를 하지. 그죠?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환호해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막 하다가 내려오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팔면 올라가는 거 보네. 그러면 지금도 그림상으로는 그죠? 여기서 조금 쉬어야 될 타이밍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거를 잘 해야 제가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도 마찬가지고 나는 여기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 매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번 해보세요. 응? 전부 다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비회원님들 공개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나는 30만 원에 샀는데 24만 원, 25만 원 와도 전혀 더 올라간다면 2달이고 3달이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나는 기다리기 이렇게 떨어지면 특히 유료 방송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다. 2번. 응?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나는 못 기다린다. 2번. 솔직하게. 그죠? 기다릴 수도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내 계좌에 50% 이상이 들어갔다. 10%도 아니고 50% 이상이 들어갔다. 못 기다려요. 응? 여기까지 내리면 일로 내려올 거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져요. 주식은. 주식이라는 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수익 매매를 하잖아. 그죠? 헬스릴리님이 하나오션 이때 내려왔을 때 얼마나 물어보셨어. 그지? 기억하시지? 이때 매일 물어보시잖아요. 매일. 제가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무조건 매수 더 해야 된다고 했었던 타임. 그지? 그러다가 이게 쭉 떨어지면 계좌 아웃이야. 그죠? 여기를 이렇게 쭉 떨어져서 내려와 봐봐. 그러면 앞으로 회생을 하기가 어려워.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자, 24만 8,500원이 쭉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잖아. 이걸 크게 봐야 돼. 그죠? 자, 여기서, 그죠? 여기서 고점 대비 내려왔는데,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못 지키고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끌려가. 그죠? 야, 저 24만 8,500원을 받는데, 내 16만 원에 어떻게 팔아? 16만 원이면 너무 싸지? 그러면서 물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려와서 여기서 박스권 이렇게 보이다가 이평선, 21이평선 돌파하는 양봉 나오고 이러면, 야, 이제 바닥 나왔다라고 또 사. 그러다가 뭡니까? 계속 멱살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계속 끌려가는 거야. 팔지도 못하고. 그런 게 뭡니까? 카카오 그룹지들하고. 그죠? 뭐 저 2차 전지 관련주들. 응? 돌아올 수 있는 주식이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섹터가 있고, 돌아오는 타이밍이 있는 거야, 헬셀리님 주식은. 무조건 다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그죠? 뭐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라고. 섹터와 뭡니까? 그 업황, 그리고 시황. 그래서 내가 선택한 섹터 종목이 소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그걸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됩니까? 기술적 차트라도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그죠? 제가 이거 좀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돌직구 방송 끝난 다음에도 이야기했어요. 헬스릴님도 똑같이 들으셨지, 그지? 우리 헬스릴님이 이 93,000원에 이익 실현하고 제가 공개 방송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올릭스나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이런 쪽만 공략해라. 그리고 요거 93,000원 찍었던 그 다음에 8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걱정하지 말라고. 사도 된다고. 맞죠, 헬스릴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지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렇게 갈 거다. 한번 떨어져서 85,000원 근처 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왜? 주식은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들어보셨죠?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갖고 보지. 업종에 지금 이거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중에 3파는 가장 길다. 이 상승폭이 가장 길다. 그리고 5파는 1파보다 길다. 이게 기본이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 폭만큼, 그죠? 이 5파는 이 1파보다 크지만 1파보다 크니까 아직 남아있잖아. 그죠? 이 이상으로는 한번 간다는 얘기지. 이 3파보다는 짧고. 이해되세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긴데.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땐, 그죠? 큰 그림에서 이 작은 파에서도 A, B, C가 나와요. 여기보다, 이 저점보다 살짝 미치죠? 이게 A, B, C. 돌아나가서 다시 여기서 1파, 2파, 3파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것도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물량을 매집해서 들어가서 이게 매집자리고, 매집자리고, 그 매집을 해서 1차 상승했던 자리가 93,000원까지고, 그지? 93,000원 내외 자리고, 그리고 조정 3분의 1이냐, 38.2%를 조정받느냐, 61.8%를 조정받느냐, 그죠? 3분의 1 반 상승폭에 그거 받고 돌아 나오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지지라인이 이게 돼버리는 거지. 93,000원이.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내 종목이, 그죠?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를 예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 자꾸 주식을 뒤따라 다니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올릭스를, 그죠? 여기서 사서 이만큼 올라오던 걸 또 기대하고 여기서 팍 사면 안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주식은 내가, 그죠?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매수를 세게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하이닉스 얘기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주식이, 그죠?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세게 받을 때 그때 따라가면 뭡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여기서는 변동성이 왔다리 변동성이 나올 텐데 왜 그 변동성일 때 쫓아 들어가냐고. 그죠? 오히려 내가 이 하이닉스를 좋게 봤다면 하단 라인 그리고 추세를 돌파하는 라인 그러면서 시장에서 외인들이 세게 사던 타이밍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타임 이 정도까지는 사도 돼. 근데 여기서 이 위에서는 이걸 먹어도 그제 따라 들어가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아침에 우리 형님들께 반도체가 그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올랐다 하고 인텔이 올랐다 해도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하고 다시 봐야 되는 자리지. 그런 자리를 잘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이시나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자랑도 좀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해. 우리가 지금 뭐 두시나무꾼님이 공개적으로 5.5개월 만에 80% 수익 났다고 하는데, 그죠? 이걸 보면 야, 두시나무꾼님만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충분히 시장보다 더 수익을 낸 게 왜? 분명하니까. 제가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타이밍을 이야기하려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반기, 그죠? 2, 4분기까지 화장품, 실리콘트를 비롯해서 APR, 달바 글로벌 해가지고 막 쫓아 올라왔잖아. 그죠? 달궈서 화장품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요 빨간 꼭지점에 매입 실현을 했습니다. 그죠? 계속 뭐 52,000원까지 사다 팔았다 하면서 이 57,000원과 61,000원에 다 팔았지. 그리고 실리콘트를 지금은 보지 않고 있어요. 얘하고 상반기에 같이 매매했던 주식이 두산에너빌리티.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너무 빨리 좀 이익 실현을 해서 좀 아쉬웠지. 이걸 매도해서 상반기 뭐 또 다른 종목도 있지만 그거는 종목 비중이 작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게 하나오션. 이 노란색 자리에서 뭡니까? 요 때부터 들어갔지 우리가. 그죠? 78,000원부터. 그러다가 올라갔는데 안 팔았는데 내려와서 71,500원, 8만원 계속 사가지고 뭐해? 계좌에 40%에서 85%까지 그건 회원님마다 틀리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117,500원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게 뭡니까? 현대로템하고 또 다른 종목을 들어가 있어요. 다른 종목은 이야기를 안 할 거고. 현대로템을 요 아랫꼬리 날, 그죠? 176,000원에 처음 10%를 사고, 이 파란 날 165,000원 이날 10%를 더 사고, 그리고 182,500원에 10%를 더 사고, 그래서 206,000원에 요날 3분의 1, 10%를 팔았다가 다시 201,000원에 다시 사고, 204,500원에 더 사고, 이러면서 얘도 적게는 30%, 많게는 50%를 갖고 올라온 거야. 물론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어느 타이밍 보면 이익 실현을 할 겁니다. 다른 한 종목은 뭐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죠? 두 종목 정도가 또 주력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죠? 거짓말 아니죠?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저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 제가 방송을 공개 방송을 안 하니까. 저는 공개 방송을 잘 안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뭡니까? 저는 예탁자금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그리고 중대형 주식들, 막 1,000억짜리, 3,000억, 뭐 이런 이하, 1,000원짜리 이런 동전주들은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이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오늘도 또 카톡방에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죠? 많은 게 아니라 자주 물어보시더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꼭 3천만 원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도 수익 날 수 있는 거야. 계좌에. 그런데 제 가입비가 비싼 편이잖아.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을 한 달 가입비 내고 1,000만 원을 자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매매를 하면 쫓기게 된다고. 그죠? 먼저 선행적으로 회비를 냈기 때문에 10%를 가까이 냈기 때문에 내 돈도 얼마 없는데, 그죠? 조그마한 주식들을 변동성을 막 갖고 가는. 맞아. 사자마자. 그죠? 현대로템이 지금 몇 프로, 처음 우리가 샀던 가격에서 몇 프로 올라왔습니까? 헬스릴리님. 중간에 204,500원 산 거에서도 평균 단가로 계산하지 말고 176,000원이 처음 들어가서 진입한 가격으로 보면 176,000원 10%. 그죠? 그리고 165,000원 하던 날 10%, 182,500원에 10%. 그러면 30%가 들어간 거잖아요. 평균 가격 18만 원이라고 해도 23만 원이면. 그죠? 채 한 달이잖아. 채 한 달. 그지? 그죠? 이게 8월 20일인데 9월 20일 딱 한 달 만에 올라온 거잖아. 그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미로님? 그지?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투자해서 5, 35, 30% 수익 나면 150만 원이야. 그지? 1,000만 원이어도 돼. 그런데 아닐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되도록이면 자산이 3천 이상 정도는 돼야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다는 개념이야. 이해되시나요? 오늘 들어오신 분, 아까 이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서 물어보신 한숨 나온다신 분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라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내일 회원 방송 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냥 다 해버리고 내일 저도 좀 쉬게. 그죠? 매주 일요일 날 회원 방송만 하잖아. 그지? 자, 지금 MTN에 뭡니까? 카페가 옛날에 이거 MTN 카페에 다 올려놨던 거예요. 응? 그런데 MTN 카페가 지금 뭐 보수공사 한다고 그러고서는 아직까지도 안 해놔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 여기서 찾은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뭔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김 기수가 어떤 놈인지는 그죠? 저런 매매를 어떤 매매를 했는지. 자, 2009년에 이건 키움증권은 제가 키움증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2005년부터. 그죠? 2009년의 수익률입니다. 계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키움증권은 고객 계좌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관리를 하니까 가입일수 365일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지 263일 그죠? 요 밑에도 있는데 쭉 있는데 그죠? 유튜브 제가 제 녹화 방송에는 요렇게밖에 안 나와서 571%죠? 2009년에 1등이 2등이 360% 그죠? 3등이 230% 2009년 이건 1년짜리 수익률이야. 이거는 2011년 3월달 코스피가 4% 오르고 코스닥이 4.15% 올랐었을 때 이때는 제가 키움도 전문가 활동을 하고 MTN도 하던 때입니다. 이때 3월달 수익률이에요. 3월 한 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011년 3월 계좌 수익률 1등이 3,300만 원에서 6,800만 원 102% 나머지 47% 30% 20% 그죠? 102%는 너무 많이 나온 거고 뭐 신용도 좀 썼겠지 이분은 그지? 4% 시장이 오르는 요 코스피 4.5% 코스피 4% 코스닥 4.15% 오를 때 보통이 15%에서 30% 수익 났죠? 자산이 작은 자산입니까? 3억 8천의 자산을 가진 분은 한 달에 1억 수익 9,900만 원 수익 보고 그죠? 1,800만 원 가지고 계신 계좌는 376만 원 수익 보고 998만 원 그지? 1,000만 원은 한 달에 157만 원 수익 보고 이건 거래 수수료를 다 뺀 거야. 그죠? 그 당시에는 거래 수수료가 비쌌으니까 제 회원은 회비가 아니라 이때 MTN 분들도 수익 엄청나게 나셨지. 그렇겠죠? 여기서 봐야 될 건 자 그러면 2011년 3월에 4% 오를 때 저는 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죠. 이거 그 당시에 수익 인증했던 겁니다. 2017년 7월 11일 날 2016년 12월 1일부터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28일까지 8,600만 원 계좌가 1억 7,100만 원 평가손익이 났죠. 수익률이 197%. 응? 여기 7억 4,100만 원을 갖고 계신 분은 그죠? 투자 원금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저도. 이렇게 뭔 뜻인지. 투자 원금이 1억 2,600만 원이고 투자 손익이 4억 6,500만 원이고 근데 왜 이렇게 된지 저는 잘 모르겠어. 회원님이 올려주신 거니까.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6월 20 며칠에 평가손익이 1억 5천. 그죠? 수익률이 74%. 이게 거짓말이냐고. 그죠? 이거 뭐야? 6,300만 원이 그죠? 평가가 4천만 원. 요게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방송인이라고 저는 고객 계좌에 이게 여기 이게 상 받은 이게 그죠? 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2005년서부터 2013년까지 이 상패나 이거 그죠? 요건 금 10돈. 그죠? 이 베스트 이거는 회원 많다고 준 베스트가 아니고 진짜 저렇게 고객 계좌 수익률. 그래서 이 명함도 키움에서 저 혼자 갖고 있었어요. 이 명함 하얀 거 지금 보니까 제가 막 뒤져보니까 작년인가 찾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찢어지고 그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주는 명함이었습니다. 이 수익률 명함. 그런데 자, 잘 보시면 뭐가 많아요 여러분들. 회전율이 높죠? 응? 회전율이 계좌 회전율이 높잖아. 공통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응? 추세 매매. 우리 하나오션 매매할 때도 그렇고 실리콘트 매매할 때도 그렇고 그죠? 여기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딱 하면 내가 조금 올라오면 비중 줄였다가 다시 밑에 사고 올렸다가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파동 매매야. 응? 우리가 그 이전에 4월 달에 매매할 때도 뭡니까? 실리콘2 이런 거 매매할 때도 그죠?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응? 여기서 다시 샀다가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는 또 거의 계속 사기만 했지 사실 그죠? 왕창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니까 매매가 이 회전율이 높은 거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저 이야기를 한 건 그런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와 종목을 매매하는데 그죠? 이거 올라가서 이 라인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 종목에 끌려가는 거잖아. 그죠? 하나오션이 좋은데
그죠? 하나오션이 이 2달 동안 쉴 때 가만히 있었으면 엄청나게 머리 아파지는 거잖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죠? 그걸 우리는 현대로템으로 왔고 잘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먹는 게 뭡니까? 추세 매매고 수익률을 코스피 지수가 10% 오르면 50% 100%를 먹고 물론 코스피가 10% 떨어지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게 손해보고. 왜? 추세 매매를 하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주식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야 될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 현대차 기아차는 이래. 현대차 기아차를 야, 관세 협상 미국하고 타결되면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버텨야 돼? 아니, 왜 자동차를 가지고 버티냐고. 그지 않아, 여러분들? 하도 많은 종목 중에. 응?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의 자동차의 경쟁은 누굽니까? 미국, 일본, 유럽. 그죠? 미국은 축에도 못 들었는데 이 EU하고 일본의 관세, 우리나라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제 미국도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일본은 관세를 2.5% 부과하다가 15%가 된 게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무관세였다가 15%, 그것도 지금은 25%. 협상이 지리멸렬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북미 지역의 이 자동차가 15%로 된다 해도, 행여나 타결된다 해도 영국, EU, 미국, 일본보다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타결되면 조금 리바운드가 있을 수 있어도 큰 흐름을 갖고 가기가 쉽지 않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맞아? 뭐 어떤 얘기냐면, 저는 지금은 버블을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버블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한 늦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 그죠? 버블을 만드는 상황이 지금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으니까 이건 도지구 타이밍을,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이것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밸류를 맞추는 관점에서, 그죠? 우리나라의 이 PBR이나 ROE 그리고 PER 다 이거를 보게 되면 중국이나 신흥국보다도 못한 걸 그 위치 정도까지만 맞춰줘도 우리나라 지수가 4,000포인트,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5,000포인트 못 가란 법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급락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서 관세 협상 노이즈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 그런데 주식은 뭡니까? 섹터는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거 보세요. 지주사와 관련된 부분, 뭐 금융주, 우리가 금반지라고 그러잖아. 그죠? 금융, 지주, 반도체. 그죠? 조방원. 이쪽 섹터를, 로테이션을 어떻게 잘 갖고 갈 거냐.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쳐다보지 말아라. 자, 금융주도, 그죠? 자, 금융주가 은행, 증권, 보험, 그죠? 자, 미래에셋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증권주가 지금 코스피 지수, 얘도 마찬가지지. 얘가 쉽게 물러날 자리입니까? 그죠? 자, 25,000원 여기 이 6월 말과 7월 초에 금융주들이, 정책 관련주들이 고점을 찍었어. 그죠? 공통점 봐봐요.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그리고 SK, 지주사, 그리고 은행, 우리금융, KB금융 라인들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엔 그렇게 안 보여? 정고점 근처 와서 딱 대기하고 있잖아. 응? 키움증권 고점 돌파했고 이미. 그러면 자, 이런 주식도 뭐예요? 6월 말 7월에 샀으면, 그죠? 2달 반 동안 힘들었지. 그런데 요 추세를 돌파하고 나니까 돌아나가죠. 세게. 그러면 증권주가 안 죽는다는 건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저는 증권주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정책적인 배경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이때 올라올 때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사실. 그죠? 기울기 봐보세요. 그리고 조정 쭉 들어왔고, 그지?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시장의 바로미터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런 증권주들이 여기서 고점을 뽑고 돌아나가느냐. 그러면 지수는 더 가는 거지. 그러면 금융주, 지주사, 보험 이런 쪽이 치고 가면 어느 쪽이 쉴까요, 여러분들? 쉬는 섹터가 또 나오게 돼 있어. 응? 쉬는 섹터가 종합주가지수가, 그죠? 종합주가지수 어디 있어요? 여기에다가 옆에다 놓고.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43% 올랐어.
그죠? 43.58%. 43.58% 올랐는데 연봉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40% 올랐냐고. 못 올랐으면 이상한 거지. 이상하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맞춰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도 섹터를 같이 못 가고 있다는 거지. 아니, 주도 섹터가 아니야. 평균만큼도 못하고 있는 거지. 왜? 주도 섹터는 보험, 삼성생명 62% 올랐고, 하이닉스 93% 올랐고, 그죠? 자, 저쪽의 주도주, 지금 별 볼 일 없는 조선주, 하나오션 몇 프로 올랐습니까? 198% 올랐고, 그죠? 방산, 우리 주력 현대로템 몇 프로 올랐습니까? 올해 358%. 그죠? 화장품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실리콘2 올해 몇 프로 올랐습니까?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40.98%야. 시장 평균만큼은 하는 거야. 왜? 작년에 얘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우리 작년에 11,900원부터 매매했던 주식이에요. 실리콘2. 그죠? 작년 연말에 우리가 물 먹었다가, 그죠? 상반기에 브라락 해가지고 왕창 수익 내고 나온 주식이지. 전력기기, HD현대일래, 효성중공업. 어디 갔어? 효성중공업. 260% 오르고. HD현대일래. 올해는 효성중공업보다 못 올랐어. 왜? 작년에 HD현대일렉이 엄청 364%가 올랐으니까. 우리 이거 41,200원부터 주도주 매매했었던 종목이잖아. 그죠? 그런데 반대로 자, 지수는 43% 올라가고 코스닥이 25% 올라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평균 30%니까 내 계좌가 백보 양보해도 올해 30%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자, 그런데 현대차입니다. 올해만 기준으로 보면 1% 올랐네. 기아 1% 올랐네. 올해만 기준으로 보면. 그죠? LG엔솔 올랐어. 얘도. 그죠? 몇 프로? 0.43% 올해. 응? 나노신소재 15% 떨어졌네. 엔캠, 우리 독신나무꾼님 제 방에 들어올 때 엔캠 엄청 많이 갖고 들어오셨죠? 그거 안 팔고 지금 거 있었어 봐. 응? 독신나무꾼님 안 들어오셨어? 아찔하지 않아 여러분들? 4월 달에 들어오셔서 제가 매도하고 우리 종목으로 갈아탔으니까 80% 이상 수익 났지. 만약 이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 봐요. 그 기회비용이나 그 가슴 아픔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지 않아요? 내가 섹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갖고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얘가 39만 4,5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7만 원까지 떨어졌다 8만 원까지 떨어졌다 해서 그게 싼 주식이 아니다. 주식은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섹터의 순환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그걸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회원님들 저 장기 투자가입니까? 우리 회원님들 저 장기 투자가예요? 저 장기 투자가 아니야. 저 장기 투자 못해. 열받아서. 왜? 아니 시세 먹을 게 사고 팔면 먹을 게 보이는데 뭔 주식을 장기 투자합니까? 그죠? 제가 빈말로 우리 회원님들께 HD현대일래 41,200원에 우리 그때 50% 갖고 있었던 거, 그죠? 3년 전에 제가 이 41,200원 자리에서 뭡니까? 얼마나 강조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그죠? 전력기기가 갑니다 하면서 그때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그죠?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때 계셨던 회원들, 그죠? 빌맨님, 미로님, 그죠? 대신 우리는 여기에서 HD현대일렉 먹고, 근데 빌맨님 잘 생각해 보셔. HD현대일렉을 다 못 먹어서 그렇지 중간에 일진전기 들어가서 먹었고, 그죠? 중간에 일진전기 또 들어가서 뭐 먹었고, 또 LX일렉 들어가서 먹었고, 그죠? 그리고 또 효성중공업 들어가서도 먹었고, 그죠? HD현대일렉을 다 끝까지 올라오는 걸 못 먹었지만 전력기기에서는 나름대로 먹을 만큼 많이 먹었어.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까 우리 우리 회원님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 그 현대로템 그죠? 많이 사고 또 얘도 이때 50만 3천 원에 다시 샀어. 응? 한 10%에서 15% 내외. 응? 50만 원에. 뭐 물론 3분의 1은 팔았지만 여러분들 5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게 뭐 하나오션 판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직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효성중공업이나 그죠? 그 타이밍이 요 어디 타이밍이야.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꼭 자랑질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너무 김기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회원님들도 조금
맨날 하던 얘기 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작하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벌초하러 간다 그랬는데 큰데 형님이 다 해놨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아서 오늘 너무너무 한가한 거예요. 스케줄이. 그래서 MTN 이 카페에 딱 들어왔더니 한 7, 8분이 공개방송을 하더라고. 그죠? 야, 저렇게 매일매일 공개방송을 매일매일 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죠? 우리가 어떤 시장과 관련된 이 적정 주가 구하는 법 이것도 여러분들께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도 힘들어. 이제 힘든데 이런 것도 다 공부할 내용들인데 이건 뭐 그치고 사실은 저런 얘기하면 재미 되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원전주도 다 매도하라 그랬잖아. 다른 거, 그죠? 한전 KPS, 한전 기술, 이런 거 들어오실 때, 그죠? 그거 원전주를 갖고 있을 거면, 어떤 특정 종목, 이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정책으로는 탈원전이 맞아요. 말만 탈원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죠?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된 거 분명해. 그런데, 그죠? 그 원전의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그죠? 글로벌 추세가 세계적 원전 부활이 추세니까, 그죠? 그 속에서 소형 SMR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주식, 그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영국과 미국이 또 76조 이 공동 프로젝트를 원전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수혜를 받을 텐데 그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런 쪽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거잖아. 그죠?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전체 흐름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여기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큰 윤곽만 갖고 계시면 돼. 일단 정책으로 지수는 정책 베이스가 3,000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옛날 과거에는 그죠? 수출 증가율이 올라야 주가도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수출은 뭡니까? 좀 버벅대고 있어요. 미국 때문에, 미국 관세 협상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의 정책, 그것도 2024년에 윤석열 정부가 하던 때는 권고 사항이었고,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법률로 강제 사항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증권, 보험, 은행 이런 쪽이 쉽게 안 죽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자사주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부분도 또 강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지주사이면서 자사주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쪽 부분들은 계속 관심이야.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정책인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 이거 잘 봐야죠. 왜? 그거를 기술적으로 접목을 잘 시켜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면 되잖아. 저는 그거 너무 잘하니까. 맞지 않아요? 이럴 땐 7번 우리 형님들, 그죠? 제가 은행주, 보험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차트나 흐름을 파악하는 건 누구보다 잘 파악해.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 보험은 배당, 자산이 크신 분들은 일부 넣어서 배당 따먹으면서, 그죠? 시장 지수를 맞추는 그 정도만 투자하는 거야. 많이 투자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좌의 10% 내외 정도. 왜? 지수 정도는 커버를 하니까 그쪽 라인에서 10%에서 많으면 20% 정도를 커버해주고, 그 다음 실적인데 실적과 주식은 실적과 내러티브랄이잖아. 내러티브 스토리, 그죠? 실적 시즌이 이거지. 369, 369, 12 딱 이게 실적이 뭐예요? 1사분기, 2사분기, 3, 6, 9, 12, 그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실적이잖아. 그런데 지금 2사분기에서 3사분기 실적으로 발표가 언제부터입니까? 10월이지, 그지? 9월 달까지의 6월, 7월, 8월, 9월까지의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석 전까지는 실적 공백 기간이죠. 실적 공백 기간이니까 실적은 별로이지만 말이 되는, 스토리가 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다? 우리 형님들은 다 아시잖아. 어떤 종목이다? 실적은 안 되는데 스토리가 되는 종목. 로봇, 바이오. 아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추석 전까지 로봇하고 바이오를 땡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이런 애들은 저는 추석 전에는 정리해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응? 아까 이야기하다 잊어버렸는데 주가는 올라가면 확신을 가자. 확신을. 그죠? 자, 주가가 탁 올라가. 주가는 올라갈수록 확신이 더 커지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1,000만 원어치 샀다면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불꽃을 보면 2,000만 원 샀다가 또 올라가는 불꽃을 보면 5,000만 원 사서. 그래서 물려. 단기적으로. 내려올 때는, 그죠? 처음에는 마이너스 한 4, 5%는 견딜만 해. 그러다가 반등하다가 12% 떨어져? 공포가 확 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5천만 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면 그거 아닌가. 1억인데 1,200, 1,500만 원이 손실을 봐. 공포가 확 옵니다. 그런데 12%가 이게 마지노야. 공포의 심리적 마지노선. 그런데 이게 20%까지 떨어져서 1억이 8천이 돼. 그런 순간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는 여기서 포기야. 그냥 주여 저를 굽여 살피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뀝니다. 응? 그러면서 반야심경 암송하고 있어. 제발 올려와 달라고. 응? 그래서 뭐해? 운 좋아서 좋은 종목이 올라오면 본전에 팔아버리고 더 밑으로 가면 계속 끌려가고 계속 끌려가다가 가끔 방송이나 유튜브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저는 유튜브를 올리는 게, 그죠? 김기수가 유튜브에 올리는 건 유튜브 뭐 이거 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 방송 기록용이야. 방송 기록용.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방송의 내용 보관용, 기록 보관용. 다른 님들의 유튜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해?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쁜 얘기 안 합니다. 다 조탈이지. 대부분 그래요. 왜? 위로해줘야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그걸 계속 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거지. 저처럼 목소리 커서 그거 안 돼요. 단기적으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종목 매도해야 됩니다. 이러죠. 안 봐. 그 다음엔. 저놈은 맨날 쥐잘났대. 그죠? 그러면서 저런 종목 하지 말고 이런 종목 해야 된다면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위로해주고 나긋나긋한 그런 쪽이나 아니면 그죠? 막 자랑질하는 쪽 이런 쪽에 현혹받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매형한테는 허락받지 않았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3시 반쯤에 우리 매형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매형 거니까 여기 글자가 보이니까. 그리고 카톡을 안 보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매형이죠? 전 누나는 없어요. 외갓집 누나의 매형인데 갑자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제 누구 이제 뭐 어떻게 뭐 카톡 밴드인지 뭐 네이버 밴드인지 주식 밴드에 그죠? 어떤 사기꾼 같은 놈이 저가 청약 블루칩은 기관들이 포지션을 균형 있게 맞추고 재고를 교환하기 위해 내부 물량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곳입니다. 투자분들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청약해서 사실상 무위험에 가까운 고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 몇 가지 내용을 보낸 건데 한화 아시죠? 하나 주식을 3만 원에 매입 가능하고 현재 주가가 9만 원 이상이니까 받으면 무조건 수익이다. 300% 수익이잖아. 하나 주가 한번 볼까요? 91,600원이잖아. 3만 원에 받으면 수익이잖아. 그렇다고 계좌에 돈 보내라고 그런대요. 특정 계좌에 돈 보내면 저거 3만 원에 받아서 계좌 준다, 저 주식 준다고. 응? 그런데 우리 외갓집 그 매형이 수백억은 아니고 한 100억 이상 자산가이십니다. 응? 그것도 저 IT 연세는 한 70 가까이 되셨나? 근데 매형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아는 사람이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뭐예요? 그런 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이제 확인차 왔지만 저는 매형도 흔들린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죠? 카톡에 저 MTN 김기수 사진 걸어놓고 김기수 팀장으로 사기쳐서 그죠? 저 경찰서 갔다 왔다고.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옛날에 키움증권에 제 고객이었던 분이 진짜 저인 줄 알고 8천만 원을 투자했대. 보냈대. 그래서 8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저런 사기꾼들이 엄청 득실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거에 3만 원으로 받아서 9만 원으로 주는 주식 여러분들 같으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1번. 그럴 수 없다. 넘어가는 게 바보다. 2번. 안 되지요, 다니엘맘님. 응?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응? 그 뭡니까? 그 전화 걸어서 그 사기, 편지 사기라든지 뭐예요? 이런 사기 그거 왜 넘어가요? 그 좀 못 배우고 그런 분들만 넘어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도 한번 넘어갈 뻔했는데 보이스피싱. 예, 저도 한번 넘어갈 뻔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 5년 10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맞아, 욕심이 눈을 먹게 하는 거고 갑자기 그죠? 저 금감원 어디 연관돼서 주식 연관해서 검찰 조사 받아야 되고 하는데 검찰이래. 그러면서 당신 계좌가 도용됐고 하면서 작전 세력하고 연루돼서 빨리 계좌 보내라 이러더라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주식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섬뜩해진 거예요. 갑자기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러다가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까 안 받더라고. 중요한 건 밴드에 맞아 익철 플러스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님들도 다른 방에 계시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 그죠? 옆에서 누가 방장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죠? 옆에서 뭐예요 이거 삐끼들이 계속 괜찮아요 좋아요 막 이거 하고 진짜예요 나 저기 계좌 들어가서 수익 났어요 저런 거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이거를 추임새를 넣으면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이거나 그죠? 지금 내가 절박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기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제 막내 동생이 그죠? 그 법률사무소 쪽에 일을 하는데 이 소송 중에 경제 소송 중에 저렇게 카카오톡 밴드나 그제 주식 사기 이런 사기가 가장 많대요. 저게 한 예고 저런 얘가 한 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고. 그죠? 유튜브에 해가지고 월 구독료 싸게 박리 담회하잖아. 그죠? 월 2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듣는 거에 사실 듣고 보면 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근데 그걸 매매하고 적용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 똑같은 좋은 종목도 내가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고 나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아까 저 이야기하다 조금 3000% 빠졌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 정책 관련 섹터 그죠?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 그런 실적이 없는 섹터 이 바이오나 로봇이 추석 전에 땡기고 있는. 그러면 추석 끝난 다음에 다시 정책주와 실적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내 섹터와 산업에 대해서 공략의 포인트가 될 거를 준비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으로 그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언제 타이밍을 공략할 거냐 이런 걸 잡아가는 거라고. 그죠? 제가 왜 갑자기 그거 했냐면 이거는 좀 그거 해서 나중에 들어가고 여튼 이제 그렇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를 하면 어떤 주식 가장 기본은 이제 미국 시장의 금요일 흐름과 이제 우리 시장의 지수 움직임으로 봐서 그죠? 지수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까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마지막 5파 쪽으로 가는 그리고 나서 좀 쉰 다음에 또 다시 이 큰 그림을 또 한 번 갖고 가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조정이 좀 자연스럽게 잘 되면 그죠? 2026년, 2027년은 또 더 갈 수도 있는 거야. 더 높은 고지로. 그러려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황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 업황을. 그런데 지금 뭐가 하나 딱 걸린 거예요, 실적주 중에서. 화장품이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졌나요? 아까 종목들, 화장품 주가들 보셨지만, 그죠? 그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 뭐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시장이. 관세 여건, 관세에 대한 가격 정가가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죠? 예, 빌면님. 그죠? 딱 하나 살아있다리잖아요. 원체 좋은 APR만. 그죠? 얘는 살아있어. APR은. 왜? 북미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글로벌적인 수출 흐름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관세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세기 때문에 APR은 살아있는 거야. 화장품도 다 똑같은 게 화장품이 아니라고.
경쟁력과 성장률이 센 쪽은 살아있는데 유일하게 볼만한 게 APR이야 화장품에서는. 나머지는 반등이 들어와도 반등 정도. 그죠? 코스맥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얘네도 반등 들어올 라인이란 말이에요. 왜? 사실 실리콘트도 그죠? 실리콘트나 코스맥스 이런 것도 2, 4분기 실적 가지고만 보면 너무 많이 빠졌지. 볼까요? 분기 실적이 그죠? 2, 4분기에 6,200억에 영업이익이 600억. 근데 3분기, 4분기가 조금 더 안 좋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예상이.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이 2조 4천억에 영업이익이 2천억. 그런데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그러면 비싼 건 아니라고. 그죠? 자, 실리콘2. 그죠? 예, 매출로 보면 올해 1조에 영업이익이 2천억, 시가총액 2조 8천억. 이제 코스맥스하고 비슷하죠?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나 2조 8천억이나.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성장률에 더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세게 존재할 때는 이렇게 상승을 급격하게 탔는데 이 관세 15% 이거 이후에 정말 실리콘트든 다른 여타 화장품들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낼 거냐. 그죠? 그것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니까 내려온 건데 저는 이거는 좀 과매도야. 왜? 화장품이 떨어졌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왜? 월봉 한번 봐봐요. 20개월 월봉들이 다 살아있죠? 실리콘2, APR, 한국콜마. 그죠? 20개월은 다 살아있어. 코스맥스, 펌텍코리아. 그죠? 일봉은 다 죽었지만 중장기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반등할 수 있지. 뭐를 가지면? 실적 시즌 가까워지면 추석 전에 반등한다면 오히려 맞을 거고 여기서 비리비리 한다면 추석 이후에는 반등을 할 텐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뭘 봐야 돼요? 내일.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 20일, 오늘이 20일이니까 월요일 날 발표되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데이터가 중요하겠지. 응? 10일까지의 데이터는 여러분들께 이미 올려드렸었잖아. 응? 하도 올려드려갖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언제야? 8월 10, 9월 10일,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1일 날 올렸으니까. 어디였니?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장품 데이터. 그죠? 그 이제 전년 동기 대비보다 사실은 전분기 대비로 봐야 돼, 이제는. 왜? 전분기 대비, 전월 대비 이쪽이 더 느느냐 안 느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보다 1일에서 20일까지 데이터가 좋다면 다 반등 들어오겠지. 근데 안 좋으면 다시 또 내려와야지. 그죠? 근데 화장품도 월봉상으로는 죽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섹터에서 내가 어느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그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든 내가 그 종목과 섹터와 연관된 부분을 다 확인하면서 잘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죠? 우리 형님들도 다 들어오셨고 내일은 우리가 해피하게 쉬어도 돼요. 아시죠? 제가 그 종목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보유한 종목 다 미국 시장의 여건에 맞춰보면 너무 좋다. 오케이? 그지? 근데 진짜로 그지? 그잖아요. 현대로템 금요일날 8% 올랐는데 말이야. 박수 한 번 안 치고. 그죠? 무진장 올랐구만. 감사후기 한 명 안 쓰고 말이야. 그죠? 저도 계속 남들처럼 그죠? 공개방송만 죽으라고 할까봐. 그지? 여러분, 일요일에도 매주 일요일날 저녁방송하고 회원방송만 하는데, 그죠? 또 삐져. 삐지면 여러분들 매매에 한두 타임에 지장이 있다는 것도 알죠? 자, 이제, 그거 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농담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진짜로, 김기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급한 거, 회원님들은 나가시면 되고, 그죠? 쉬시면 되고, 이렇게 보러 오신 분은, 그죠? 혹시 보유 종목이시거나 궁금하신 종목이 있거나 이러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이 광고가 제가 저 키움증권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죠? MTN으로 저 스카우트 했을 때, 응? 그때 MTN에서 광고해 준 거예요. 응?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 철이와 메탈님, 우리 회원님들 보유 종목을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지. 그거는 그죠? 혹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나가셔도 돼. 이미 비중 다 실어서 있지. 올라갈 만한 주식 그런 부분은 이미 비중을 실어 있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종목을 준비하고 있고, 그죠? 그거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힌트도 다 나와 있어, 여러분들. 제 돌직구 타임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힌트도 다 나와 있어. 종목 이름만 언급을 안 하는 거지. 아이 또 우리 또 뭡니까? 응? 이철 플러스님 또 김치국부터 마신다 또, 그죠? S&T 다이나믹스도 여러분들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그죠? 예, 질문하셔. 방산 부품업체 잘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S&T 다이나믹스잖아. 이 주식. 이 주식은 앞으로도 더 가. 예, 질문하셔. 저는 왜 방송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냐? 방송 한번 나가잖아요. 수요일 날. 그리고 저녁 방송에도 나오라고 해. 옛날부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행복하게님. 응? 방송을 나가면 그냥 나갑니까? 원고도 작성하고, 그죠? 저는 원고 작성하는데 이거 보셨잖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애써서 작성해요.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응?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방송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 기본적으로 또 1시간씩 30분에서 1시간씩 빼먹으면 2-3시간을 소비해요. 그럼 언제 공부하냐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선택해서 들어온 회원님들이 가장 1순위지. 그러니까 저는 장중 공개 방송을 한 번도 안 나갔다니까. 전문가 활동하면서 매매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 번 정도 나갔고, 옛날에는 3시 반에서 이혜림의 SSM 다이어리 이거 할 때 3시 반에서 4시 반, 이때는 방송국하고 제 키움증권하고 걸어서 2분밖에 안 되니까, 그죠? 퇴근하기 전에 방송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20-30분 이야기해주고 오니까 시간 소모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어차피 키움증권에 출근했다가 방송국에 나가는데 시간도 잡아먹는 거 30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방송국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가려면 기본 40분 걸리고, 갔다 왔다 하면 시간 다 잡아먹고, 그럼 언제 공부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는 제가 잘 못해. 오늘도 진짜 광고한다고 광고한 거야. 그죠? 우리 형님들, 그치? 제가 오늘 마케팅 광고한다고 정말 광고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1600-5908이니 지금 남들은 지금 전화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5명이든 10명만 밖에 안 받는다고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홈쇼핑에 매진 임박 이것처럼 막 하잖아. 근데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못해. 1600-5908 전화해서 김기수 가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너무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 옛날에는 키움에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그죠? 그냥 키움은 사람 숫자가 아니고 수익률이었어요. 수익률에 이렇게 대박 수익률을 내주고, 수익률로, 고객 계좌 수익률로 빵빵 찍어주니까 알아서 다 들어오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방송국은 수익률 이게 아니야. 사람 숫자, 매출 숫자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마케팅 광고도 제대로 못해. 안 해봐서. 그죠? 성격도 더러워서 목소리만 커.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잘. 응? 예. 그렇게 느껴주시면 고맙고. 그죠? 그건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얼마만큼 회원들에 대해서, 그죠? 절실한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맨날, 그죠? 여러분들에게 내용 시장 뉴스 이런 거 다 올려드리고, 그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 매일 아침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내고. 근데 여기는 우리 종목과 관련된 내용을 쓸 수가 없어. 그죠?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MTN 카페에서 지금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다 MTN 카페에 다 있는 거라고.
종목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다 올려드려. 응? 하다못해 저 어떤 뭐예요? 제 종목에 다 오픈을 안 하지만 그 예비 주도주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고 이 섹터 종목 이거마다 종목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하나오션을 매매할 때는 조선주 그리고 그 하나오션의 레파토리 그죠?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다 올려드린다고. 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거 자료 내용 이거 우리 저 회원 게시판에 다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뭐 MTN이 카페를 뭐 어떻게 개선한다리고 그게 순서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올려드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 응? 다른 사람들은 뭐면 만족 다 끝나느냐? 이거면 만족하는 거야. 뭐 여기에 감사 후기하고 그죠? 뭐 저 이런 거 이런 내용이면 다 만족하는 거야. 그죠? 여기 뭐야 매출 순으로 저 위에 사진 찍어놓고 저는 매출 순이 안 되니까 방송 출연도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 밑에 있으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 올라가 있네. 오늘 중에 아니라 잠깐 올라가 있겠지. 그죠? 저 어디야 표시도 안 나는데 이렇게 저 밑에 있으니. 그런데 진짜 우리 방에 들어오시면 특히 자산 많으신 분은 제 장담해. 자산 뭐 3천 이상 뭐 1억 정도 들고 계시다. 5천 1억이다. 김기수가 그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제 아들 2명 그죠? 키움 때부터도 그러지만 제가 아들 2명 뭡니까? 그 뭐예요? 아들 2명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죠? 그렇게 매매를 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 진실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함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못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저는 그거 못해. 그래서 주식회사 대우도 나왔죠. 주식이 너무 하고 싶어서 나오기도 했지만 윗사람한테 뭐 내가 잘 보여서 뭐 하고 저 방송 뭐예요? 뭐 광고 배너 광고 MTN도 뭐 해달라고도 전 잘 안 해. 응? 그리고 뭐 관리팀에서 옛날에 저 한경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지. 응? 그네들이 뭐 방송 출연하고 뭐 하면 뭐지? 그 옛날에 그 안 좋은 그거 많았잖아 여러분들. 응? 뭐 출연하려면 뭐 선물해야 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많았었다고. 저는 그런 거 경멸하는 쪽이에요. 응? 그리고 오히려 방송 나오라래도 제가 시간 빼기 싫어서 안 나가. 응.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응? 아 그래요? 처음 방송 들으셨어요? 새벽별. 오늘은 광고가 너무 많았어. 그죠? 이런 자랑질이 좀 많았고, 저 원래는 공개 방송을 해도 교육을 주로 하는데, 응? 이제, 여러분들 몇 면이 한번 봐보라고. 이게 제가 돌직구도 그냥 대강하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그죠? 방송할 때마다, 응? 진짜 많은 시간에 많은 뉴스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와 그리고 그중에 내 생각하고 비슷한 거 그죠? 나이 50 넘어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만들잖아. 저는 응? 제가 다 만들어요. 응? 다 이거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이거 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섹터에서 기술적 차트가 양호한 걸 선택하고 그런데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걸 하나 생각 안 하고 주식을 하면 그지 더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 주도 섹터와 이거였네. K방산 수출이 답이다. 거기서 핵심 부품 국산화의 65%인데 여기에 가장 방산 이 부품 이쪽이 아까 얘기한 S&T 다이나믹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이야기해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제가 그 로봇주도 저는 로봇주를 주도주라고 보면서 매매하지는 않지만 그죠? 이런 타이밍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가 있고 그죠? 그 로봇 관련된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게끔 정리해서 한 달 전인가 올려놨었는데 그죠? 관심 있으면 그 로봇주에 보는 거를 한번 볼 필요도 있고 엄청 비싸요? 그래서 뭡니까? 3천만 원 이상 정도 돼야 된다 그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제일 비싼 거 아니던데? 처리아 메탈님 3천만 원 이상이시면 그죠? 아침부터 그제? 아침이 뭐야? 휴일까지 처리아 메탈님이 주도로 매매하는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처리아 메탈님이 일하는 동안에 혼자 다 제가 케어해 드리는데 그게 비쌀까요? 우리 회원님들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나무꾼님, 익절 플러스님?
우리 형님들 다 나가셨네. 나가라 했더니 진짜로 다 나갔네. 그죠? 아, 하늘바람. 예. 진짜로 그건 경험해 보셔야 알아. 차리아 메탈은. 저는 강요할 거 아니고. 뭐 저 1,000만 원이어도 들어오면 2, 3일 수익 잘 나면 하루 2, 3일에도 수익 회비 건질 수 있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자산이라면 김기수하고 하면 세상과 주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응? 어떻게 주식을 매매하는 게 맞는 건지를 알 수 있다. 아이,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깨알마님도 우리 회원님이네. 그죠? 그거 아까 보시고도 그러냐고.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제가 MTN 카페 그만둔다 해서 옛날 우리, 키움 때 제가 2005년서부터, 2005년이 아니지, MTN 2010년 뭐 그때부터 올려놓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한번 봐보시라고. 제가 2021년에, 그죠? 가장 좋게 봤었던 성장주로는 하나 시스템을 제일 좋게 봤었어. 2, 3년 전에. 응? UAM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5시 반에 새벽별님. 오후 5시 반에.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예전에 제가 키움증권에서 수익 엄청 낼 때 그죠? 이거 기사 나왔었던 내용. 요것도 한번 보시고. 저 잘생겼죠? 돌쇠처럼. 그죠? 이때는 이렇게 1단으로 모니터가 6개. 그죠? 근데 지금은 8개, 모니터 8개 보고 하고 있어요. 응? 지난해 회원 수익률 570%. 이거 기사 내용이 나왔던 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응? 이 기사잖아요, 기사 내용. 이거 뭐야. 570%까지 났다니까, 한 해에. 회원 계좌 수익률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이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그 종목 상담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그 말씀도 없으시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푹 쉬시고 내일은 모처럼 방송 없는 날. 오케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티즈님 감사합니다. 예.